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GDP와 인구, 군사력 등을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순위를 정해 공개했습니다. 1위는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6위는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불법 자료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유학생들에게 일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체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합법 비자 체류자들도 타겟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IRS 국세청은 근로소득 공제인 EITC 유자격자 5가구 중에 한 가구 꼴인 500만 가까이가 이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 수천 달러씩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전인 페니를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스캇 베센트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페니 동전 생산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 교통단속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되는 지역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으로부터 체포 권한을 부여받는 지역 경찰과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 등 레드스테이트들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시작된 무역 전쟁에다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나아가 상호 관세 등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수입품들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전 체육회 회장 정강민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8일 토요일 몰튼그로브 소재 댐스터상의 선거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시카고 한인문인협회가 지난 8일 토요일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2월 원래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인협회는 이번 원래회를 통해 초대 회장이었던 고 명계웅 선생의 사모님과 회원들이 함께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반기독교에 대응하는 신앙실, 이른바 신앙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백악관 신앙실 설립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가정을 강화하고 일과 자기 충족을 촉진하면서 종교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청소년 절반 이상은 종교에 소속되거나 교회 출석하는 것은 감소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바나 리서치의 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 중 75%가 조금 넘는 청소년들이 기독교의 중심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강하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GDP와 인구, 군사력 등을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순위를 정해 공개했습니다. 1위는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30.34조 달러에 달했고 인구도 3억 4,5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큰 경제 규모와 가장 진보된 군대를 보유한 미국은 계속해서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면서 국제사회를 이끌고 현재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위는 미국에 이어 G2로 꼽히는 중국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GDP가 19.53조 달러이고 인구는 14억 1천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로 성장했고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어 3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군사 강국
러시아로 GDP는 2조 2천억 달러, 인구는 1억 4,380만여 명으로 경제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군사력과 전략적 영향력으로 인해 여전히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강 국가 순위에서 4위에 올랐고 이어 독일이 5위, 한국은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GDP가 1조 9,500억 달러에 달하고 인구는 5,17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여러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 세계 강국 대열에 포함된 것입니다.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IRS 국세청은 근로소득 공제인 EITC 유자격자 5가구 중에 한 가구 꼴인 500만 가까이 이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수천 달러씩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ITC 근로소득 공제로 지난 한 해 2,300만 가구에서 평균 2,743달러를 환급받은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에서도 유자격자인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번에 세금 보고 시 적용되는 2024년도 소득분에서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은 연조정소득이 일반 8,591달러 이하여야 하고 부부 공동 파일 시에는 25,511달러이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평균 632달러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양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독신은 49,084달러, 부부 56,004달러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지며 평균 환급액이 크게 올라 4,213달러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에게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유학생들에게 일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체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합법 비자 체류자들도 타겟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될 경우 학생 비자를 취소당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어 대거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의 불씨가 유학생을 비롯한 합법 비자 체류자들에게도 옮겨붙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전인 페니를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스캇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페니 동전 생산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푼이라도 위대한 국가 예산에서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며 페니의 가치가 그저 1센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페니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센트를 넘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 교통단속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되는 지역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으로부터 체포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경찰과 고속도로 순찰대 등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 등 레드스테이트들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미 체포 권한을 부여받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도 연방 당국과의 합의를 체결하고 셰리프는 물론 주 방위군들도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지아주 5곳의 셰리프국들은 이 같은 동참에 합의하고 직접 체포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테네시주와 성역도시로도 알려진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도 연방 이민 단속에 지역 사법당국이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시작된 무역 전쟁에다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나아가 상호 관세 등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수입품들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대신 수입과 미국민 소비 지출이 감소해 경기 둔화, 불경기를 불러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 카드를 멈추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자로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상호 관세까지 이번 주에 발표한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산 식료품과 자동차, 캐나다산 원유와 목재 등의 가격 인상이 일단 한 달간 미뤄졌지만 중국산 의류와 신발, 휴대폰과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수주 후에는 고통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의 전 체육회 회장인 정강민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8일 토요일 몰튼그로브 댐스터상의 선거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강민 후보 측은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마지막 봉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전하면서 정직과 성실 그리고 차세대들의 미래에 도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열린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문인협회가 지난 8일 토요일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2월 원래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인협회는 이번 원래회를 통해 초대 회장이었던 고 명계웅 선생의 사모님과 회원들이 함께하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고인의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기려 사모님께서 감사 인사와 함께 협회에 1만 달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반기독교에 대응하는 신앙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신앙실 설립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가정을 강화하고 일과 자기 충족을 촉진하고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종교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대통령직을 마무리했을 때 가장 위대한 업적이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한 사람으로서 평가받길 바란다고도 기원했습니다. 미국 청소년 절반 이상은 종교에 소속되거나 교회 출석하는 것은 감소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바나 리서치의 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 중 75%가 조금 넘는 청소년들이 기독교의 중심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강하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세대는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세상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교회에 가는 것을 주저한다라며 교회 지도자들은 10대들이 예수에 대해 배우려든 개방성에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 밤 최저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